미국 3대 지수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S&P는 마이너스, 다우는 마이너스. 장 끝나고 나서 선물도 지금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강력하게 내려가지는 않아요. 장이 일정 부분 오른 이후에 이제 눈치 보기 장세로 글로벌이 넘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혼재돼 있죠. 방향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특별한 게 없어요. 실적 창세는 이제 거진 다 끝났다고 봐야 되고 2월 말까지 뭐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경제 지표가 크게 뭔가 요동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밀어 올리거나 밀어 내려야 될 어떤 요인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죠. CPI 지수가 나왔는데 연율로 보면 내려가긴 했는데 내려가는 예측치보다는 좀 덜 내려갔고 강도가 줄어든 거죠.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내려가는 강도가 줄어든 거예요. 전월비 증가율은 예측치만큼 나왔습니다. 요걸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건데요. 좀 크게 제가 키워놨습니다. 내가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크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분야별 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증감률을 보면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패턴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일단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부분 이제 레크레이션 관련된 거는 추세적으로 밀리질 않고 살짝 추세적으로 다시 들리는 모습. 물론 이게 전월보다는 낮아졌지만 그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택 관련된 것들이 지금 작년도 11월부터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 놓고 보면 에너지 쪽, 전년 동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쪽이 좀 강했는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그 시급력 관련된 거거든요. 소비자 물가 중에 이 굉장히 이 과거에 올라오는 추세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2021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최근에 강도가 약간 누그러지고 있긴 한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지는 않아. 이거는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거는 그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월 대비 증감률이고, 얘는 지수 자체인데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 중에서 음식과 음료 관련된 분야들입니다. 이 생필품을 사러 가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 상당히 물건이 비싸다 옛날보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이 가격이 지금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긴 한데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약간 더 높아야 되는데. 그리고 요게 주택 관련된 부분 전체인데 이거는 뭐 아예 강도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작년 2021년 이후 강도가 조금씩 세져서 그 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의 세부적인 걸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렌트비, 미국에 이제 주택에 주거하면서 월세를 내잖아요. 그 월세 비용이 보시면 올라오는 강도가 이것도 2021년도 들어서 점점점 강도가 세지기 시작하면서 이 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까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월세 전가에서 부담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담을 그 월세 세입자들이 지금 지고 있는 거죠. 쉽사리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듦이 그러니까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전기세입니다. 얘가 전기세도 보시면 2021년도 이후에 미친 듯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떨어지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기세 내는 것도 전기세 부담도 상당히 큰 거죠. 이게 가스예요, 가스. 가스 비용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런 에너지 같은 것들, 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방에서 많이 쓰잖아요. 요리하거나 이럴 때. 그게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게 급등세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가스나 이런 가격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게 실제로 서민들이 그걸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가스병 같은 경우에 이게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지금 아직 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완전히 줄어든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서민들한테 주름살을 지우는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 보면은 소득은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그 이자가 나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자가 높아져서 이자 부담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부분들도 있지만 물가가 높아서 특히 이 서민 물가뿐만 아니라 집에서 나가는 우리도 지금 전기세나 뭐 이런 것들 그 가스비 난방비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도 동시에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 성향이 약간씩 줄어들면서 PC가 지출이 줄어드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짓누르기 위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뭐 올리는 강도를 세차게 늘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기준금리를 더 올리고 올린 상황에서 한동안은 금리를 안 내리는 형태로 갈 것 같다. 이 얘기는 다시 되풀어 말하면 차입금리에 대한 부담이 쉽사리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자 비용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거하고 소비자 물가가 서민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괜찮다라고 느끼려면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느끼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느끼려면 이게 내년 이맘때쯤 돼야 된다는 뜻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년 이맘때도 이 강도로 올라가고 있지 않으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밑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이 부담감을 계속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에 대한 위축도 계속 진행된다. 한동안은.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계속 밀려 올라가기가 녹록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식시장이 사실 일부가 광기에 휩싸여서 밀려 들어오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다시 돌입이 되면 또 밀고 올라가는, 예를 들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도 미친듯이 자금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의 주식 매매나 이런 것들이 강력해지면서 시장이 쭉 타고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패턴이 아예 없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긴 한데, 한 차례 지금 주식이 깨지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멸돼서 자금이 날아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급등한 것 같은 패턴을, 혹은 뭐 경기 사이클이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계속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기대하기에는 지금은 가능성이 좀 희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경제 지표 나온 거 보면 이 재고가 이제 쌓인다고 나오는데, 재고 추세는 미국 재고 추세 보면 이게 이제 쿠싱 지역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저장소 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막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면서 뭐 그 안에 내부에 얼마나 쌓여 있느냐를 뭐 특수 장비를 가지고 보고 나서 막 재고율 발표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얘가 거기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석유재고 쌓이고 있죠, 미국이. 이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영역에 대한 재고도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쌓이고 있어서 석유 가격이 뭐 러시아가 난리를 쳐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영향을, 뭐 물론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석유 수요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머리를 들고 나서 다시 안정 국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패턴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미국도 상당히 석유를 많이 쓰는 석유 소비 대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유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지표 나온 것 중에 지금 계속 미국 경제가, 어젠가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착륙이 없이 계속 비상할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선행지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선행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선행지수, 이 미국 것만 보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나오는 선행지수인데, 이 선행지수가 경기 사이클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 게 장기적으로 경기 사이클이 확장 국면에 진입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선행지수의 패턴을 놓고 보면 주요국인 중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미국, 그 다음에 여기 유로, 모두 다 지금 계속 선행지수가 아랫방향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하락의 강도가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얘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시기적으로는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경제 지표들하고 혼재를 해서 보면, 이 차트를 보면 이게 주문하고 그 다음에 재고, 판매, 가동률, 생산이거든요.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머리를 치고 내려오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라면 이 선행지수가 머리를 치고 내려오는 요 초입 정도 언저리에 있다. 아니면 조금 더 선행지수 때문에 얘네들은 좀 더 밑에 있는 요런 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일정 부분 내려왔기 때문에 머리를 들고 올라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려면 얘가 일정 부분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이 강도가 심해진 상황에서는 머리를 들고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내려오는 초입에 있거든요.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라 느끼기가 어려운데 이걸 좀 더 당겨서 글로벌 금융위 때까지 당겨보면 이렇게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면서 일정 부분 강도를 보이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내려오는 초입이거든요. 이 초입 언저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갑자기 선행지수가 들려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경제가 올 초에 무엇인가 화들짝 바뀌어가지고 경제지표가 좋아지면서 주식시장을 다시 비상하도록 만드는, 추세적으로 비상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는 지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경제지표가 일정 부분 수그러들도록 상황이 진행된다면 선행지수 일정 부분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이 작년도 내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려온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내려올 때 이 경제지표들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보시면 2021년 22년도를 보면 여기가 2021년도 22년도거든요. 이때 2022년도 줄기차게 주시장이 내려왔는데 그때 경제지표들은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저렇게 내려온 게 이상한 겁니다. 1년 내내. 사실 내려오다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반등을 안 한 게 이상한 거고, 그렇게 내려온 상황 하에서 아직 그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이 깨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주식시장은 많이 깨진 거거든요. 거기에 반응하면서 지금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지표가 계속 아랫방향으로 올해 들어서 계속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계속 내려오게 되면 주식시장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올라간 강도 때문에 밑으로 밀려 내려가서 조정을 받아야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강 후양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어떤 큰 이슈들이 발생하면, 뭐 코로나 팬데믹, 아니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먼 파산이 후반부에 있었죠. 전반부에 베어스턴스 문제가 있었고 후반부에 리먼 파산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 신용 팽창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그때는 주식시장이 리먼 파산 때 급락한 것처럼 추세가 아주 아랫방향에 세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리먼 파산이나 이런 형태처럼 만들어질 게 가시적으로 보이느냐? 그거는 안 보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쪽 방향으로 모두 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주식하고 채권 쪽을 잘 조율을 타야 되고,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다면 방망이를 짧게 잡고 휘둘려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잘 선택하셔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강제적으로 이거를 사십시오라고 권고는 안 드렸지만 테슬라가 과매도 구간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던졌던 이유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공격적인 분이 있다라면 혹시라도 써보십시오라고 사실 권고한 겁니다. 그리고 10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 이 경고사항을 계속 던지긴 했는데, 말씀드렸던 거의 100%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200 언저리에서 두들겨 맞고 좀 내려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아마 조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뜨거워졌기 때문에 테슬라도 쉬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아마도.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